오늘은 겨울이기에 더욱 아름다운 겨울에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지 5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집 안에만 계시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겨울에만 볼 수 있는 풍경들이 있습니다. 눈 덮인 산, 얼어붙은 강, 하늘로 솟은 거대한 얼음 폭포. 이런 장면들은 봄, 여름, 가을에는 절대 만날 수 없는 겨울만의 선물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5곳은 모두 제가 직접 다녀온 곳들입니다. 어떤 곳은 쉽게 걸을 수 있고 어떤 곳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 끝에서 만나는 풍경은 평생 기억에 남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떠나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강원도 철원에 있는 한탄강 무리길입니다. 여러분, 강물 위를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꽁꽁 얼어붙은 겨울 강물 위를요. 한탄강 무리길은 겨울에만 설치되는 특별한 부교 위를 걸으며 강을 건너는 코스입니다. 한탄강은 화산 폭발로 생긴 강입니다. 수십만 년 전 이곳에서 화산이 폭발했고 뜨거운 용암이 흘러내리다가 식으면서 독특한 모양의 바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주상절리입니다. 마치 누군가 거대한 돌기둥들을 쌓아 올린 것처럼 보이는 신기한 바위들이죠. 겨울이 되면 한탄강의 수량이 줄어들고 강물이 얼어붙습니다. 그때 지역에서는 강물 위에 안전한 부교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너며 강 한가운데서 양옆으로 펼쳐진 주상절리 절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순담 계곡에서 출발하는 코스를 추천합니다. 주차장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가면 눈앞에 거대한 절벽이 나타납니다. 높이가 20m가 넘는 현무암 기둥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 부교 위를 걷는 기분은 참 묘합니다. 발밑으로 얼음이 깔린 강물이 보이고 양옆으로는 수백만 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바위 절벽이 서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살짝 흔들리는 부교 위에서 자연의 경이로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코스를 따라 계속 걸으면 고석정까지 이어집니다. 고석정은 한탄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입니다. 강물이 깊고 푸르며 주변 바위들이 기묘한 모양을 하고 있어 옛날부터 많은 시인, 묵객들이 찾았던 명소입니다. 겨울에는 곳곳에 자연이 만든 빙벽도 볼 수 있습니다. 절벽에서 스며나온 물이 얼면서 만들어진 얼음 기둥들이죠. 햇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코스는 왕복 약 23시간 정도 걸립니다. 경사가 심하지 않아 천천히 걸으며 풍경을 감상하기 좋습니다. 다만 겨울철이라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꼭 미끄럼 방지 신발이나 아이젠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한탄강 무리길은 보통 1월부터 2월까지만 개방됩니다. 날씨와 수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하기 전에 꼭 철원군청 홈페이지나 전화로 개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강물 위를 걸으며 화산이 만든 협곡을 바라보는 경험,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두 번째 여행지는 경상북도 청송에 있는 얼음골입니다. 청송 얼음골, 이곳은 정말 겨울왕국이 따로 없습니다. 만화 영화에서 본 엘사의 얼음 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압도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자연적으로 생긴 얼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깎아지른 절벽에 물을 뿌려서 만든 인공 빙벽입니다. 하지만 인공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그 규모와 아름다움이 대단합니다. 주황산 국립공원 입구에서 약 10분 정도 걸어 들어가면 갑자기 시야가 확 트이면서 거대한 얼음벽이 나타납니다. 그 순간 저절로 와 하는 탄성이 나옵니다. 높이가 60m가 넘습니다. 아파트로 치면 20층 높이죠. 그 거대한 얼음벽이
절벽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거대한 얼음 폭포가 쏟아져 내리다가 그대로 얼어붙은 것 같은 모습입니다. 빙벽은 단순히 하얗기만 한 게 아닙니다. 햇빛이 비추는 각도에 따라 푸른빛을 띠기도 하고 은은한 녹색을 띠기도 합니다. 얼음 속에 갇힌 작은 기포들이 빛을 반사하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 마치 다이아몬드 같습니다. 빙벽 바로 아래까지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 서면 거대한 얼음벽이 머리 위로 솟아있어 압도당하는 기분입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면 하늘과 얼음이 만나는 경계선이 보입니다. 날씨가 추울수록 빙벽은 더 두꺼워지고 아름다워집니다. 특히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가 가장 볼만합니다. 이때는 밤에도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 얼음이 단단하게 얼어붙기 때문입니다. 저녁 무렵에 방문하면 또 다른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 때 그 빛이 얼음벽에 반사되어 온 세상이 분홍빛으로 물듭니다. 정말 환상적인 광경입니다. 주변에는 썰매장도 있어서 손자, 손녀와 함께 오시기에도 좋습니다. 아이들은 썰매를 타며 놀고 어른들은 얼음벽을 감상하며 사진을 찍을 수 있죠. 다만 주말에는 사람이 많이 몰립니다. 가능하면 평일에 방문하시거나 주말이라면 오전 일찍 도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야 여유롭게 사진도 찍고 풍경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빙벽까지는 완만한 길을 따라 걷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부담이 없습니다. 어르신들도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곳입니다. 청송 얼음골, 겨울에만 볼 수 있는 자연과 인간이 만든 예술 작품입니다. 세 번째 여행지는 강원도 평창의 선자령입니다. 선자령, 이름부터 아름답지 않나요? 신선이 사는 고개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곳에 오르면 정말 신선이 된 기분이 듭니다. 선자령은 겨울 트레킹의 성지로 불립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 산행을 처음 시작할 때 선자령을 찾습니다. 왜일까요? 경사가 완만해서 초보자도 비교적 쉽게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발점은 대관령 휴게소입니다.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대관령 휴게소에서 내리면 바로 등산로 입구가 있습니다. 주차도 편하고 화장실도 있어서 출발 전 준비하기 좋습니다. 등산로는 완만한 능선을 따라 이어집니다. 가파른 오르막이 거의 없어서 천천히 자기 페이스대로 걸으면 됩니다. 왕복 약 34시간 정도 걸리지만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여유롭게 오르면 충분합니다. 겨울 선자령의 매력은 뭐니 해도 눈 덮인 설원입니다. 발목까지 쌓인 하얀 눈을 밟으며 걷는 느낌,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 이런 게 바로 겨울 산행의 묘미입니다. 능선 위로 올라서면 시야가 확 트입니다. 사방이 온통 새하얀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원 위에 거대한 풍력 발전기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는 높이가 80m가 넘습니다. 하얀 눈밭 위에 하얀 풍차가 천천히 돌아가는 모습이 참 이국적입니다. 마치 유럽의 어느 설원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동해 바다까지 보입니다. 서쪽으로는 태백산맥의 능선들이, 동쪽으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집니다. 산 위에서 바다를 볼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선자령의 진짜 매력은 날씨가 안 좋을 때 나타납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눈이 날릴 때 풍력 발전기 주변으로 눈보라가 치는 모습은 정말 장관입니다. 물론 그럴 때는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방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겨울 산행이니만큼 장비는 필수입니다. 아이젠은 꼭 착용해야 합니다. 눈이 쌓인 곳도 많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얼음처럼 단단하게 굳은 곳도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젠 없이는 미끄러워서 위험합니다. 옷도 여러 겹겨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걸을 때는 땀이 나지만 정상에서 쉴 때는 바람이 세게 불어 금방 추워집니다. 내복, 등산복, 바람막이, 패딩까지 준비하시고 장갑과 모자, 목도리도 꼭 챙기세요. 선자령은 겨울에 가장 아름답지만 그만큼 날씨 변화도 심합니다. 출발 전에 꼭 날씨를 확인하시고 눈보라가 심하게 치는 날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다음을 기약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하얀 설원 위에 서서 바람을 맞으며 풍경을 바라보는 경험, 선자령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함입니다. 네 번째 여행지는 전라북도 무주에 있는 덕유산입니다. 겨울 산의 아름다움을 편하게 즐기고 싶으시다면 덕유산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곤돌라를 타고 단숨에 해발 1520m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주리조트에서 출발하는 관광 곤돌라는 약 20분 정도 운행됩니다. 곤돌라 안에 앉아서 창밖을 보면 점점 높아지는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아래로는 리조트가 점점 작아지고 눈앞으로는 하얀 눈으로 덮인 산이 다가옵니다. 곤돌라에서 내리면 설천봉입니다. 이미 해발 1520m 높이까지 올라온 것이죠. 여기서부터 덕유산의 진짜 매력이 시작됩니다. 설천봉에서 향적봉까지는 약 20분 정도 걸으면 됩니다. 짧은 거리지만 그 길에서 만나는 풍경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바로 상고대입니다. 상고대는 나뭇가지에 맺힌 물방울이 얼어서 만들어진 얼음꽃입니다. 영하의 날씨와 높은 습도, 바람이 만나야만 만들어지는 자연의 예술품이죠. 덕유산 능선을 따라 걷다 보면 양옆으로 상고대가 핀 나무들이 터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하얀 꽃이 만개한 나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나는 얼음 결정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향적봉 정상에 오르면 360도 파노라마 뷰가 펼쳐집니다. 사방으로 산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모두 하얀 눈으로 덮여 있어 마치 구름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에는 표지석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덕유산 향적봉, 해발 1614m라고 적힌 표지석 앞에서 사진 한 장 찍으면 정말 뿌듯합니다. 다만 정상은 바람이 정말 세게 붑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고 풍경 감상하는 것도 5에서 10분 정도만 하고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내려올 때는 왔던 길을 다시 걸어서 설천봉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곤돌라를 타고 내려옵니다. 전체 소요 시간은 곤돌라 타는 시간 포함해서 약 2시간 정도입니다. 실제로 걷는 시간은 왕복 4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체력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덕유산은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도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곳입니다. 힘들게 오르지 않고도 겨울 산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으니까요. 곤돌라는 날씨에 따라 운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거나 눈이 많이 올 때는 안전을 위해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문 전에 무주리조트 홈페이지나 전화로 운행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편하게 오르는 만큼 겨울 준비는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방한복, 장갑, 모자는 필수고 아이젠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눈이 많이 쌓인 날에는 아이젠 없이는 걷기 힘듭니다. 무주 덕유산 가장 편하게 겨울 산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강원도 인제의 원대리 자작나무 숲입니다. 이곳은 제가 겨울에 가장 사랑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오면 마치 동화 속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원대리 자작나무 숲에는
70만 그루의 자작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70만 그루요. 상상이 되시나요? 온 산이 자작나무로 뒤덮여 있습니다. 자작나무는 껍질이 하얗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아름답지만 겨울에는 정말 환상적입니다. 하얀 나무 껍질 위에 하얀 눈이 내려앉으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합니다. 입구에서 숲으로 들어서는 순간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습니다. 빽빽하게 서 있는 자작나무들 사이로 햇빛이 들어옵니다. 하얀 나무 껍질이 햇빛을 반사해서 숲 전체가 은은하게 빛납니다. 눈이 내린 날에는 더욱 아름답습니다. 나뭇가지마다 눈이 소복이 쌓이고 땅도 눈으로 덮입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나는 새하얀 눈길을 걷는 기분은 정말 특별합니다. 숲속에는 여러 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짧은 코스는 약 1시간, 긴 코스는 23시간 정도 걸립니다. 경사가 있긴 하지만 천천히 걸으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코스를 따라 걷다 보면 여러 개의 포토존이 나옵니다. 특히 자작나무 하늘길이라고 불리는 곳은 꼭 가보세요. 완만한 능선 위에 자작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 그 사이로 하늘이 보입니다. 파란 하늘과 하얀 나무가 대비되는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숲속 곳곳에 쉼터도 있습니다. 벤치가 놓여 있어서 앉아서 쉬면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바람소리, 새소리, 나무 흔들리는 소리만 들립니다. 정말 평화롭습니다. 겨울에는 입산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늦게 도착하면 입장을 못할 수도 있으니 오전 일찍 출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젠은 필수입니다. 눈이 많이 쌓이고 사람들이 다녀서 단단하게 굳은 길도 많아서 아이젠 없이는 미끄러워서 위험합니다. 입구에서 대여도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현장에서 빌리시면 됩니다. 주차장에서 숲 입구까지는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개인 차량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셔틀버스는 약 10분 정도 운행하는데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창밖으로 펼쳐지는 설경이 아름답습니다. 원대리 자작나무 숲은 평일에도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평일에 그것도 오전 일찍 방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사람이 적을 때 조용히 숲을 거닐면 더욱 운치가 있습니다. 숲을 걷는 동안 핸드폰은 가방에 넣어두세요. 사진 찍는 것도 좋지만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느끼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얀 숲의 고요함, 신선한 공기, 발밑에 눈 밟는 느낌, 이런 것들은 사진으로 담을 수 없으니까요. 원대리 자작나무 숲, 동화 같은 겨울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겨울에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지 5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철원 한탄강의 강물 위를 걷는 특별한 경험, 청송 얼음골의 압도적인 빙벽, 평창 선자령의 설원과 풍차, 무주 덕유산의 상고대, 인제 원대리의 하얀 자작나무 숲. 5곳 모두 각각의 매력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쉽고 어떤 곳은 조금 힘들지만 모두 겨울이기에 더욱 아름다운 곳들입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주저하고 계시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따뜻한 옷 입고 든든하게 준비해서 나서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풍경은 추위를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아름다울 겁니다. 겨울은 짧습니다. 1월, 2월이 지나면 눈도 녹고 이런 풍경들도 사라집니다. 그러니 올겨울이 가기 전에 꼭 한 곳이라도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혼자 가셔도 좋고, 가족과 함께 가셔도 좋고, 친구들과 함께 가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가는 겁니다.
집 안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겨울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여행지를 찾아 소개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